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채무자의 책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021년 변호사 시험에 나온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A하고 A는 여행업자인데 여행 패키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숙박, 렌터카, 무료 승마 체험, 자, 이러한 서비스를 좀 받기로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갑이 이제 여행하러 간 거고 A는 여행업자죠. 그런데 이제 A가 여행업자인 A가 요 무료 승마 체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못하다 보니까 승마 체험 진행을 을에게 위탁을 합니다. 자, 을은 독립적으로 승마 체험을 영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행업자인 A가 갑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을에게 승마 체험 진행을 위탁하죠. 그래서 이제 갑이 여행을 가가지고 을로부터 승마 체험을 이제 받는데 을이 갑에게 승마에 관련 설명이 좀 부실했고 안전모 착용도 시키질 않았어요. 자, 그로 인해서 갑이 낙마 사고의 피해를 입습니다. 자, 이때 과연 갑이 계약 당사자인 A한테, 보시면 이게 갑과 A가 여행 패키지 계약을 체결한 거죠. 갑이 A에게 채무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채불 손배청, 불법 손배청을 할 수 있는지, 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을한테 갑과 을은 계약 당사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갑이 을에게 직접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약관계가 없지만,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갑이 A에게 채무불이익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요게 이제 그 A가 계약 당사자로서 승마 체험을 진행하기로 했죠. 무료 승마 체험을. 자, 그런데 이걸 위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채무불이익 책임을 지려면 민법 391조에 이행보조자의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A의 이행보조자로 판단된다면 채무불이익 책임을 지는데, 왜냐면은 이행보조자 을의 고의과실은 A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391조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을이 A의 이행보조자인지 문제되는데, 이행보조자 개념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에 따라, 채무자인 A죠? A의 관여에 따라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A의 의사 관여에 따라서 을이 승마 체험을 하게 했죠. 을의 지위가 독립적인지 종속적인지 이런 거 따지질 않습니다.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보시면 종속적 지위, 독립적 지위를 불문한다. 심지어는 호의로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결국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이루어졌다면 그 3자의 행위도 이행보조자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을은 이행보조자에 해당합니다. A의 이행보조자. 결국은 을은 A의 이행보조자고, 승마 설명 부실, 안전모 미제공, 자, 이런 실수가 곧 A의 실수가 되고요. 그로 인한 책임을 갑한테 A가 부담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불이익 책임은 인정돼요, 일단은. 자, 그런데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가 되려면 갑이 A를 선정 행위 자체가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되거나, 아니면은 요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독립적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휘감독 관계가 없습니다.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건데 이게 없고, 또한 자, A가 을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될 만한 사정도 없어서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은 일단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다만 갑이 A에게 이행보조자 을의 행위에 따른 A에게 채무불이익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뭐가 적용돼요?
과실상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죠. 뭐 A 갑의 손해가 뭐 2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좀 깎인다는 말이에요. A도 실수상계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갑은 A에게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갑은 A에게 계약 당사자입니다. 갑과 A가. 자, 그 이유는 을이 이행보조자로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자,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불법행위로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이제 딱 떠오르는데, 자, 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A가 을을 지휘 감독 관계가 존재해야 돼. 을을 지휘 감독하는 관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독립적이라고 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을은 독립적 승마체험 영업자이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불법행위 책임은 갑이 A가 아닌 을에게 물을 수는 있겠죠. 직접 행위자니까 을에게.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갑이 계약 당사자인 A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 A에게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756조에서 사용자 책임, 불법행위에 의한 사용자 책임 문제였지만 직접 750조를 논의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A가 위험한 승마업체를 선정하거나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말이죠. 그리고 이행보조자는 대법원 판결이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A의 의사 관여 하에 을이 행동을 했죠. 이게 핵심이 뭐예요? 의사 관여입니다. 의사 관여. 따라서 이행보조자 책임은 진다. 자, 보면은 A의 이행보조자 을은 갑을 상대로 미리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고 갑이 능력과 신체 상태에 적절하게 확인해서 승마를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 이걸 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과실상계는 396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